네, 안녕하세요. 피플 M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상명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재현입니다. 사람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책임지는 보험.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속 보험은 범죄 동기로 자주 등장해 일반 대중들에게 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. 최근 이러한 보험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 영화 속 보험에 대한 책이 출판됐다. 영화와 드라마에서 배우는 보험의 모든 것을 담은 영화 보험을 찍다의 저자 김재현 교수는 불행한 소수를 위해 다수가 돕는 보험이야말로 인류가 아직 효과적인 대체제를 발견하지 못한 몇 안 되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는데, 이번 주 피플엠에서는 보험 이론과 현실을 영화를 통해 다양하게 소개한 영화 보험을 찍다의 저자 김재현 교수를 만나본다. 우리가 대개 보험 한두 개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 보험의 원리가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놓고 오해도 많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, 그래서 평소에 좀 대중으로 하여금 그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.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한 10여 년 전이에요. 그때 하면 된다라는 영화를 봤는데, 그게 가족 보험 사기단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거기 보면 보험 사기를 굉장히 쉽게 저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데, 그걸 보다가 갑자기 이게 모방 범죄가 일어나면 어떡하지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, 그러면 영화라는 매체를 가지고 이 보험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대중들이 좀 더 그 보험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해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. 뭐 이것저것 많이 담았죠. 예를 들면은 첫 장에는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, 몇 년 전에 개봉된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험의 원리를 담았는데, 거기 보면은 그 우주 왕복선하고 허블 그 스페이스 망원경이 그 파편에 맞아서 부서지는데, 그 주인공이 그 휴스턴 우주기지에다가 그 무선을 치면서, 지금 뭐 휴스턴 너는 진짜 보험을 크게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,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럼 그걸 보면 이제 관객들이 그럼 휴스턴에서 진짜 보험에 들었나 보다,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. 그 왜 그러냐면 제가 가격을 따져보니까 그게 두 개가 합쳐서 한 3조 5천억 원짜리예요. 그게 한 방에 그냥 파편으로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리면 보험회사에서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너무나 큰 재해들은 보험하기 어렵다. 하여튼 이런 원리들을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담게 되고요. 그 밖에도 뭐 보험의 불안전 판매라든지 보험 사기라든지 하여튼 여러 분야들에 대해서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. 1993년에 개봉된 그 영화가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다루는데, 그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는 그 영화입니다. 그게 이제 판타지 영화인데, 이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의 펜실바니아 조그만 도시에서 기자 그러니까 기사 앵커가 취재차 갔는데, 매일같이 여관에서 호텔에서 일어나면은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거예요.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죠. 이제 그런 영화인데,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놀라가지고 시내로 아침에 모텔에서 나와서 시내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보험 설계사예요.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.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. 그런데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 나흘째는 어떻게 하냐면, 그 이름이 필인데, 필이라고 부르자마자 바로 그냥 면상을 그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이제 이런 장면이 뭐냐면, 그동안 보험 설계사가 너무 귀찮은 어떤 존재,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.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 설계사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. 왜 그러면 사람들이 보험을 잘 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, 보험은 충분히 또 소비돼야 할 이유는 있고, 그렇지만 사람들은 불행은 남한테 일어나고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긍정심이 크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사기끔 유인하도록 해야 되는데, 그래서 필요한 게 보험 모집이고,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 수수료가 지급되는데, 이 수수료를 쫓다 보니까 뭐 이제 판매가 조금 강하게 되는 경우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찮게 여기고,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왜곡된 면들을,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보험을 유입할 때는 첫 번째는 니즈,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, 두 번째는 자기의 여력입니다. 경제적 여력이죠.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,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, 그 두 개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특히 또 유의할 건 뭐냐면, 그 보험은 보장을 중심으로, 즉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서 그 보험금으로 그 손해를 막는 거를 목적으로 해야지, 자동차 보험처럼 이게 수익률을
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면 실제로 낭패 보기가 쉽습니다.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그건 다른 금융사업, 뭐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. 보험의 본연의 어떤 그런 목적은 보장이 있다는 거를 그걸 유의하시면은 크게 그 소위 말해서 불안전 판매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보험은 뭐 상부상조죠. 그야말로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인류의 상부상조고요. 실제로 우리 인간 공동체에서 서로 상호 존중과 어떤 연대감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보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고, 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족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사회 안전망이 많이 끊어진 상황에서는 보험은 어떤 사회의 안전망 역할로서도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. 이게 보면은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실손, 의료보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.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 연금, 저는 원래 연금을 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이유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이제 그 연금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? 정말 노후저축이라는 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고요. 심지어 저처럼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보다는 저는 좀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학연금을 받는 교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연금은 제가 들고 있는 것보다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개인연금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수익률이고요. 하나는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, 수익률 부분은 실제로 지금이 수익률이요. 뭐 사람들이 쉽게 수익률 높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지금처럼 저성장 체제에서는 수익률을 어디 가서 높은 수익률 찾기도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실제로는 비용을 낮춰서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보험사들이 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제가 좀 꼭 짚고 넘어야 될 거는, 실제로는 그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노후저축을 하는데 국가에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거든요. 그거는 세제 혜택을 통해서 하는 건데, 지난 정권까지는 그 소득공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는데,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이걸 세액공제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최대한 48만 원까지는 밖에는 못 받아요. 그 이유는 보면은 소득공제는 우리가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인 그런 베이스에서는 소득공제를 주면은 중상위층 이상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소득공제를 없앴다고 그러는데, 그런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은 어차피 가입하고 싶어도 세제 혜택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연금 가입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런 대표적인 게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거든요. 독일의 리스트 연금처럼. 그리고 중상위층도 역시 노후저축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소득공제로 하는 게 그게 시중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대세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말할 것도 없이 보험회사의 노력이 필요하죠. 그런데 보험회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면, 첫 번째, 이 매출 경쟁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외양, 우리가 뭐 수입보험료 얼마다는 매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걷어들이기 급급한 거죠. 판매를 해서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험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보험을 막 판매하고 막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소위 도덕적 해이가 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계약들은 결국에는 보험금이 많이 지출되거든요. 그런데 그때는 또 이게 이 흑백을 가리기가 어려우니까 보험금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거죠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선량한 어떤 피해자들이 생기고, 그래서 보험 이미지가 나빠지고,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멈추려고 하면 수익성 위주로 가야 되는데, 결국에는 보험은 제대로 된 보험을 제대로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제대로 된 보험은 뭐냐? 전 비싼 보험이라고 생각해요. 보험이라는 건 싸구려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 위험에 비례해서 제대로 된 보험료가 책정된 보험료를 판매를 하는 게,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필요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는 원래 목적은 일반 대중을 위해서 썼는데 여전히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면 저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학문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, 많은 분들이 가서 자기 분야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업의 본질이 무언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특히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고, 향후에 보험 산업이 어차피 우리 향후의 어떤 그 산업 발전도를 볼 땐 보험은 앞으로 상당히 클 산업입니다.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자기 인생의 꿈을 펼쳐보고 싶은 분들,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절대 당분간 책을 안 쓰겠습니다. 이번 책을 쓰면서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
제가 공전을 해봤는데 이렇게 책 쓰기가 힘든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좀 책을 안 쓰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. 뭐 이루고 싶은 거는 제가 뭐 보험학과를 전공을 하고 보험학과 교수로서 제가 배출한 졸업생들 이런 학생들이 관련 업계에서 자기 목을 하는 그런 인재로 커가는 거를 그걸 보고 싶은 게 저의 또 소원입니다.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피플M 시청자 여러분, 제가 보험에 대해서 영화란 매체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여러분 뭐 들어보시고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책 한번 사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